자, 별일 없으셨죠? 예. 2주마다 한 번씩 다짐해야죠. 예. 좀 새로운 각오로 한번 오늘 힘차게 하자 의미에서 자, 준비되셨죠? 자, 하나, 둘, 셋, 넷. 합격을 위하여. 예. 자, 오늘 공부할 내용은 재산세하고 종부세, 보유세예요. 재산세가 정리되면 종부세도 정리하기가 수월합니다. 이렇게 해서 오늘 종부세하고 재산세까지 마무리하고 5월 5일 날 수업입니다. 예, 우리는 한 번 쉬면 한 달 있다가 와, 그죠? 예, 그러니까 힘들더라도 5월 5일 날 주야 합반을 해서 양도소득세 정리를 하고, 그리고 나서 이제 5월 달부터는 여러분 지금까지 공부하다 보니까 특히 공시세법은 2주마다 한 번씩 하니까 예, 사람도 가물가물한데, 그죠? 예, 2달 전에 수업한 건 더더욱이 기억이 안 나요. 그죠? 해도 할 때는 정리가 되는 것 같은데 기억이 안 나. 그래서 수업 방법을 바꿔서 이제 5월 달부터는 특강식으로 5월 두 번째 진도에서는 순서대로 나가지 않고 비교 특강을 할 거예요. 비교 특강. 예를 들어서 취득세하고 등록면허세, 재산세 이렇게 과세 대상이면 과세 대상, 이런 수업은 특강으로 했던 수업이에요. 일요일 같은 데 특강으로 했었는데 좀 방법을 바꿔서 여러분들이 자꾸 까먹으니까 우리 원장님이 항상 강조하는 게 그거야. 웬만하면 좀 다른 데 가서는 아무렇게나 해도 좋은데 여기 와서는 뭔가를 좀 남게, 기억이 남게 최대한 좀 활용을 해서 부탁을 합니다. 그래서 수업 방법을 좀 패턴을 쳐도 바꿔서 새롭게 한번 시작을 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오늘하고 다음번 수업까지는 정상적으로 수업 진도 나가고, 자, 그러면 오늘 재산세 여러분 47페이지죠? 예, 47페이지. 자, 거기 보시면 이제 재산세는 보유세니까 몇 가지 특징 정도 보고 갑니다. 자, 재산세는 처음부터 끝까지 해서 세 문제가 출제된다고 그랬는데 이 세 문제도 할만하다. 왜? 2시간 반, 3시간 정도면은 진도 3시간 정도에 마무리해서 세 문제니까 충분히 할 수가 있다. 그죠? 예. 자, 그러면 재산세 특징 보면 첫 번째, 과세 기준일 그랬죠? 여러분, 재산세는 1년 중에 하루를 기준합니다. 언제? 6월 1일. 그날을 뭐라고 그래요? 과세 기준일. 그래서 과세 기준이라면 매년 6월 1일을 얘기한다. 그러면 재산세하고 항상 공부할 때 오늘은 재산세하고 종부세 같이 이어서 재산세, 종부세는 언제 기준이에요? 6월 1일. 그날을 과세 기준일. 종부세도 똑같다. 이날이 되면 납세의무자 쪽에서는 세금 내야 될 의무가 생겨요. 그래서 납세의무 성립 시기 조세 총론에서 공부하죠. 세금 내야 될 의무가 발생하는 시점이 언제냐? 6월 며칠? 1일. 그래서 납세의무 성립 시기다. 이렇게도 얘기를 하지요. 다음 두 번째, 과세의 주체. 누가 세금 내라고 그래요? 재산세는 지방자치단체가 걷어가는데 지방자치단체 중에서도 물건이 있는 곳이에요. 부동산이 어디에 있느냐? 부동산이 있는 소재지 관할 두고 시장, 군수, 구청장이 과세권자로 되어 있다. 그래서 시군세라고 합니다. 그러면 김포시 부동산은 김포시장이, 그죠? 예. 인천광역시 서구에 있는 부동산에는 서구청장이 과세권자로 되어 있다. 서구청장이요. 예? 김포시 부동산이 탐나. 그래서 김포시 부동산에 재산세 내라고 했다가는 김포시장한테 거의 받자 죽을걸? 그죠? 자기 관할구역을 벗어나면 안 된다. 그래서 뭐 시군세 이 정도는 보시고, 다음 여러분 조세 총론에서 얘기할 때 세금은 크게 두 종류예요. 물건 중심으로 부과하는 걸 뭐라고 그래요? 물세. 사람 중심으로 부과하는 건 인세. 그래서 재산세는 소유하고 있는 재산 중심으로 부과하는 보다 물세다. 그죠? 물건 중심으로 부과. 물론 여기 재산세는요, 물건 중심으로 부과하는 물세인데 토지 중에 일부는 소유자 중심으로 합산하기 때문에 인세의 성격도 가지고 있어요. 그건 토지라고 단서가 붙었을 때야. 그런 단서 없이
재산세는 인세다 그럼 틀리는 거지. 뭐 물세. 그럼 여기서 나오는 게 뭐예요? 여러분 사람 중심으로 부과하는 인세는 어디 가서 신고를 해야 되느냐? 사람 중심이니까 주소지. 인세니까 주소지가 납세지야. 그러면 물세는 물건 중심이죠. 그럼 어디 가서 신고해야 돼? 신고할 내용이 있으면 납세지라고 하는데 신고할 장소가 납세지인데 어디? 물건의 소재지. 그러니까 물세는 물건의 소재지를 납세지라고 하고 인세는 주소지. 납세지가 뭐라고요? 각종 신고해야 될 의무가 있으면 신고할 장소, 그게 물세냐 인세냐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그리고 세금은 크게 두 가지죠. 뭐 납세 의무자가 스스로 계산해서 내는 걸 신고납부라고 하고, 보통 징수는 과세권자가 세금 계산해서 고지서를 발부합니다. 누구한테? 납세 의무자한테 고지서 발부하는데, 납세 의무자는 고지서 받고 납부기한에 뭐를 해야 돼요? 납부해야 되겠죠. 고지서에는 언제부터 언제까지 내라 이렇게 나와요. 근데 납부하지 않았다? 그럼 늦게 내는 거에 대해서 뭐가 붙어요? 이자가 붙겠죠. 이자를 뭐라고 그래? 가산금이라고 한다. 그래서 우리는 재산세 고지서 받고 안 내면 뭐? 가산금이 붙어요. 이해가세요? 예. 그래서 우리 재산세는 가산금 넣고, 또 하나 재산세는 고지서 발부할 때 세액이 얼마? 2,000원 뭐? 미만 그랬죠. 2,000원이 안 되는 세금을 걷기 위해서 뭐 발부하면? 고지서 발부하면 비용이 더 많이 소요되니까 실익이 없잖아요. 그래서 징수하지 않는다, 이 얘기는 고지서 발부 안 하겠다. 그 세금이 얼마다? 2,000원 미만, 소액 징수 변제라고 한다. 그죠? 이런 특징을 가지고 있고, 또 우리 재산세는 지방세법의 유일하게 뭐냐? 자, 돈으로 세금 내는 게 원칙이거든요. 모든 세금은 금전으로 내라. 그것도 한꺼번에 내라. 이게 원칙이에요. 그런데 재산세만큼은 여러분 가진 건 부동산밖에 없어. 돈은 한 푼도 없어. 그럼 어떻게 해? 못 내잖아요. 그죠? 그래서 재산세는 물건으로 대신 낼 수 있는 뭐가 있다? 물론 납부할 세액이 얼마? 1,000만 원이 초과하면 돈으로 내기가 어려우니까 그때는 뭘로? 물건으로 대신 내라. 그래서 뭐가 있어요? 물납이라는 게 있고, 또는 납부할 세액이 얼마? 250만 원 초과할 때는 돈으로 내긴 되는데 한꺼번에 못 내면 일정 기간, 즉 2개월 동안 나눠서 내는 무엇도 있다? 분할 납부도 있어요. 250만 원 부하면 초과할 때 몇 개월까지? 2개월까지 나눠낼 수 있다. 이것이 가장 큰 특징이에요. 그래서 시험에서는 물납, 분납 특징 이 중에서 많이 물어보는 내용이 바로 뭐냐? 이거예요. 물납하고 뭐? 분할 납부가 있다. 그죠? 예, 그 부분은 또 뒤에 가서 할 겁니다. 자, 그럼 이제 공부하는 순서가 뭐예요? 모든 세금은 무엇에 대해서 세금 내라고 하느냐 알아야 되겠죠? 자, 이제 구체적으로 특징 봤으니까 그 다음 들어갑니다. 재산세 과세 대상. 여러분 47쪽에 나와 있죠? 재산세 과세 대상. 자, 거기 보시면 교재 재산세 과세 대상 물건이 공부상에 등재된 현황과 사실상 현황이 부하면, 상이한 경우 서로 부하면, 다르면 과세 기준일 현재 사실상 현황에 따라서 재산세 부과한다 그랬죠. 자, 거기에 줄 칠 거 두 번째 줄 과세 기준일 현재 사실상 현황으로 과세, 그거 줄치면 돼요. 사실상 뭘로? 현황. 자, 이게 무슨 말입니까? 등기권리증에는 임야로 되어 있는데 실제로 지금 농사 짓고 있어요. 그럼 농지로 보고 뭐다? 재산세를 부과하겠다. 농지냐 임야냐에 따라 재산세가 다르니까. 이해가세요? 그래서 6월 1일 사용하는 용도로 보고 과세를 하겠다. 사실상 현황 이 얘기예요. 다만 재산세 과세 대상 물건이 공부상에 등재된 현황으로 부과하지 않고 뭘로? 사실상 현황으로 부과한다고 그랬죠. 그런데 시장 군수 입장에서 볼 때는 공부상에는 뭘로? 예를 들어 임야, 사실상은 뭐? 농지. 근데 사실상으로 부과한다고 그랬죠, 위에서. 그래서 농지로 보고 뭘 부과했더니, 재산세를 부과했더니 공부상으로 부과하는 것보다 세금이 적게 들어오는 거야. 누구 입장에서 볼 때? 시장 군수 입장에서 볼 때는 손해보죠. 요건 못하겠다. 예, 그럴 때는 어떻게 한다? 공부상이 아니라 사실상으로 부과하니까 세금이
공부상으로 부과하는 것보다 세금이 부하면 적으면 그때는 뭘로? 공부상 현황으로 부과한다. 거기 줄 치지 마요. 그 줄 다 치면 어떤 게 중요한데? 그죠? 그럼 시험에서 물어볼 때, 예? 사실상 현황으로 부과하면 세금 부담이 부하니까 적으면 공부상으로 부과한다. 그것만 물어보지는 안 해. 물어보면 위에서부터 물어봐야 되니까 사실상 뭐 현황으로 부과한다. 다만 이렇게 붙는단 말이지. 그러니까 위에 하나만 줬죠. 뭐 사실상 현황으로 부과하는 게 대원칙입니다. 이해가세요? 자, 그러면 이제 과세 대상은 5가지예요. 첫 번째 뭐 토지. 토지가 뭐냐? 이렇게 공부할 건 아니에요. 그런데 다만 내용만 지적공부 등록 대상이 되는 토지야 그러면 우리나라에 있는 땅은 어디에 사용할 것이냐에 따라 28가지 땅의 이름이 있죠. 그걸 지목이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등록 대상이 되는 토지하면 28가지로 열거되어 있는 그런 토지 가지고 있으면 뭐 내라? 재산세 내라. 그리고 또 하나 사실상에 뭐라고 그랬어요? 토지 그랬잖아요. 예, 여기서 등록 대상이 되는 토지하면 28개 지목이고 사실상의 토지하면 뭘 얘기하느냐? 하다나 하천을 매립했는데 아직 토지 대장이 등재가 안 되어 있을지라도 사실상의 토지죠. 그럼 그것도 보다 재산세 내야 된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만 이해하시면 되고 뭐 암기하거나 그럴 필요는 없습니다. 개념 정도가 토지는 재산세 과세를 하는구나. 다음 두 번째. 자, 두 번째는 건축물이에요. 여러분 건축물은요 개념만 이해하시면 돼요. 건축물을 물어보는 건 아니니까 건물하고 건축물하고는 개념이 달라요. 어떤 게 더 넓어요? 커요? 건물이 커? 건축물이 커? 당연히 건축물이 큰 거지. 왜? 3글자잖아. 건물은 2글자. 큰 게 3글자예요. 건축물. 그러니까 건축물 중에 뭐가 있어? 건물이 있다는 얘기지. 그래서 건축물은 크게 몇 가지? 3가지. 첫 번째 건축법 규정에 의한 건축물 그랬죠. 여러분 건축법에는 이렇게 되어 있어요. 건축법 2조 1항 2호에는 토지상에 토지 위에 정착 붙어있는 공작물로서 지붕하고 기둥 또는 뭐 벽 이거예요. 그게 뭐냐? 2글자로 건물 얘기하는 거예요. 이해가세요? 여러분 토지상에 토지 위에 정착 붙어있는데 그게 뭐냐? 공작물이 뭐죠? 사람이 인위적으로 만들어 놓은 시설물이야. 시설물인데 이와 같은 지붕이 비행 접시에 둥둥 떠 있어? 아니잖아. 여기 정착 붙어 있으려면 기둥으로 받쳐야 될 거 아니야. 이렇게 정착. 아니면 뭐야? 기둥이 없어도 벽 이렇게 정착돼 있죠. 이거 얘기하는 그 건축법이. 그래서 건축법에 의한 건축물 하면 지붕하고 기둥 또는 지붕하고 뭐 벽 2글자로 보다 건물. 이해가세요? 그리고 두 번째 토지 또는 지하 다른 구조물에 설치되는 시설물 그랬거든요. 이건 뭐냐? 토지 위에 설치된 각종 뭐가 있어요? 시설물이 있는데 뭐가 없어? 지붕이 없는 건 건물은 아니지만 그것도 넓은 의미의 뭐야? 건축물이에요. 대표적인 것이 뭐냐? 여러분 오게스탠드에서 여기 아시아드 경기장 있죠? 예, 거기 가보면 지붕 뚫려 있죠? 지붕 없잖아. 그건 건물이라고 하는 거? 아니에요. 건축물에는 건축물의 레저 시설이라고 해요. 또 여러분 골프 연습장 봤죠? 철탑 세워져 있고 그물망 쳐져 있잖아. 지붕 없죠? 이런 건 건물이 아니다. 이것도 레저 시설. 이런 것도 가지고 있으면 뭐 내라? 재산세 내라. 왜? 건축물에 들어가니까. 이 얘기예요. 그래서 그리고 세 번째 줄 치면 안 돼요. 예. 안 물어보는 걸 괜히 줄 치면 안 돼요. 여기 보세요. 이거하고 요거 2개 여기에 딸려 있는 시설물. 예? 예. 부수적으로 부착이 되는 거. 대표적인 게 바로 뭐냐? 엘리베이터와 같은 승강기가 이런 데 붙어 있을 수도 있고 건물에 붙어 있을 수도 있죠. 그럼 그것까지 다 합쳐서 뭐라고 한다? 건축물. 이해가세요? 예, 그래서 토지하고 건축물은 지붕도 있는 것도 건물도 건축물이고 지붕은 없지만 별도의 시설물도 다 건축물 범위에 들어가니까 그런 시설물 가지고 있으면 뭐 내라? 재산세 내라. 이렇게 제목 정도만 보세요. 다음 이제 신경 써야 될 건 세 번째보다 주택이에요. 여러분 주택은 뭘 주택이라고 합니까? 주택이라고 하는 것은 항상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건축물, 주거용 건물과 거기에 딸려있는 뭐 토지 이걸 2개 합쳐서 건축물이라고 한다.
그래서 주택이라고 하는데 이 주택은 건물하고 토지 합쳐서 주택으로 과세를 합니다. 여기서 꼭 기억할 거 여러분이 줄칠 건 이거야. 토지와 건축물 범위에 주택은 뭐한다? 제외한다. 시험에서도 물어봐요. 뭐한다? 포함한다 그러면 안 돼. 아니 두 글자 주택을 포함한다? 제외한다. 그게 무슨 뜻이냐? 아무것도 아닌데도 불구하고 단순히 너무 쉬워서 무심코 틀릴 수 있습니다. 보세요. 주택은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건물하고 딸려있는 토지 두 개 합쳐서 뭐라고요? 주택으로 따로 과세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원래 이거는 어디에 들어가? 지붕하고 기둥 벽이 있으니까 건축물이고 이건 토지잖아요. 그럼 이거는 건축물로 과세하고 요건 토지니까 토지로 과세 안 한다. 과세 안 해. 그냥 둘이 합쳐서 뭘로 와? 주택. 그러니까 이 얘기예요. 요 토지는 토지로 과세 안 하고 뭘로 과세해? 주택. 이건 건축물이지만 따로 건축물로 과세하지 않고 여기 완다. 여기 주택으로. 그러니까 토지하고 여기 토지 건축물 중에 주택은 뭐하라? 빼라. 왜? 여기로 과세. 이거잖아. 아무것도 아닌데 주택을 포함한다. 이러면 그냥 넘어갈 수 있다는 얘기죠. 틀렸는데. 그죠? 이해가세요? 예. 다음 이제 선박, 항공기. 그냥 수상에서 이동하는 거 항공기. 여러분 팁을 지금까지 처음 하는 분들 계실 수 있는데 자 정리할 때 보세요. 재산세 과세 대상은 이렇게 몇 가지 5가지 있으면 재산세 대라고 하죠. 근데 공부할 때는 이런 거 공부하는 거 아니에요. 부동산 세법은 부동산 중심으로 물어봐. 예? 물어보는 건 이거 중심이야. 다만 과세 대상에는 들어가 있지만 이런 거에 대해서 크게 신경 쓸 필요는 없다. 한 가지 여러분 자동차 사면 가지고 있으면 재산세 배 안 내요. 자동차 가지고 있으면 재산세 배 안 내. 안 내. 그것만 알고 있으면 돼. 재산세 왜 안 내요? 자동차 가지고 있는데? 왜 안 내? 예? 여기 없잖아. 뭐 어렵게 생각해. 여기에 없는 것은 재산세랑 전혀 관계가 없지. 그러니까 제목 정도만 알고 있어라 이 얘기죠. 구체적으로 공부하는 건 이제 여기서 시험에 물어보는 것은 토지하고요. 주택에 대해서 물어봐. 토지하고 주택. 요거만 중점적으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여기서 하나. 아까 그랬죠. 이와 같은 재산세 과세 대상은 언제 날짜? 매년 6월 1일. 사실상에 뭘로 과세한다고요? 현황으로 과세한다. 그죠? 공부상에 기재된 내용이 아니라 사실상 현황으로 보고 재산세를 부과한다. 됐습니까? 자, 그러면 앞에서